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졸 검정고시 윤리로 찾아뵙게 됐고요. 여러분들 이제 기존에 도덕 과목에서 이제 명칭이라기 하기보다는 이제 생활과 윤리 과목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개략적으로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더러 이제 있으실 겁니다. 과목명이 바뀌었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중첩되는 부분 아니면은 이제 전혀 상이한 부분 이런 게 뭐가 틀린지, 그 다음에 왜 과목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핵심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수업할지, 그 다음에 이제 공부는 어떤 방법을 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윤리 과목은 과연 어떤 과목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기존에는 말 그대로 도덕이 도덕이었습니다. 도덕이 도덕이었는데 지금은 도덕이 생활과 윤리에서 축제를 합니다. 생활과 윤리. 생활과 윤리. 자, 이렇게 이제 놓고요.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바뀌었으면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제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보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중학교에서 배우는 과정 있잖아요. 이제 검정고시로 따지면 중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 배우는 도덕과의 연계성이 기존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 도덕 배우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도덕이 좀 두 개가 좀 상이한 뭐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이제 과정과 연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살펴봤더니 생활과 윤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생활과 윤리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이거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여기서 중학교 때 공부했던 도덕을 보다 좀 전문적이고 심화적으로 공부할 수는 없을까? 이 고민이 바로 생활과 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화학습.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심화? 뭔가 어렵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심화라고 해봐야 뭐 내용을 일부러 더 어렵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화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도덕에서 공부했던 어떤 규범 있잖아요. 규범. 도덕이든 윤리든 인간의 어떤 행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규범이라고 하잖아요. 규범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대동소이합니다. 인간의 어떤 그 마땅한 도리라든가, 그렇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공부하는 거는 대동소이합니다만 이제 어디서 특히 차이를 나타내냐면요. 사상 부분 있죠. 사상. 여기가 이제 조금 특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렇게 더 친숙하죠. 철학자, 그죠? 철학자들이 말한 내용들,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사상가, 우리가 사상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의 그 내용, 그 다음에 사상가들이 말한 어떤 주장들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심도 있게 다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하게 된 이 생활과 윤리는 결과적으로는 윤리잖아요. 윤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덜어는 그냥 윤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덜어는 그냥 아직까지도 도덕이라고 표기한 데도 있고, 그냥 저희처럼 이렇게 생활과 윤리로 표기한 데도 있죠. 결론은 윤리를 공부하는 건데, 윤리는 크게 응용윤리하고 이론윤리와 응용윤리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론윤리와 응용윤리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들이 결론은 이겁니다. 이론윤리는 뭐고 응용윤리는 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건데, 한마디로 쉽게 여기서 핵심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이론윤리는 우리가 소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밑바탕. 기본 이런 개념. 기본, 기초. 소위 말해서 교과서적인 지식 뭐 이런 것들, 그죠? 이게 이제 이론 윤리가 되고, 응용윤리는 뭐냐면 이와 같은 어떤 밑바탕이라든가 기본이라든가 기초를 말 그대로 응용을 해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자, 실천. 이건 어떻게 보면 실천이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회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이제 응용윤리라는 거죠. 그럼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분명히. 그렇죠? 예를 들면 문화 부분에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면 남녀 간의 어떤 성 문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생명, 안락사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러면 수업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기본서는 이론 정리를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이론 정리를 할 거고,
이론 정리를 할 때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공부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수업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같이 좀 독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독해란 말이 무슨 책에 있는 문구 하나하나를 이렇게 따져가면서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읽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같이 일단 책을 좀 쭉 보면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나중에 혼자 복습을 하시거나 혼자 책을 보실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혹은 어떤 부분은 그냥 조금 상대적으로 가볍게 눈으로 보고 넘기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론 정리할 때는 기본적으로 독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용어입니다. 용어. 핵심은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국사도 공부하고 사회도 공부하고 하실 텐데 다 용어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물론 이제 과목별로 다 특수성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와 같은 또 텍스트로 구성된 이것도 일종의 암기 과목이잖아요. 암기 과목은 용어가 항상 핵심입니다. 용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용어 해설을 좀 할 겁니다. 해설을 할 거고요. 독학으로 이제 독학이라기보다는 이제 독학을 하시면은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되죠. 근데 독학이 아니라 이제 복습으로 이제 혼자서 하실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옆에 이제 여백 부분이 있어요. 책의 날개. 날개라고 표현하는 그 여백. 거기다가 최대한 좀 이렇게 용어를 많이 풀어놨습니다. 근데 아마 처음 보실 때는 또 공부를 이제 오랫동안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혼자 책 보시는 것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랑 같이 좀 이제 진행을 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이제 단원별로 문제가 있어요. 이론 정리부터 다 하고 단원별 문제 풀고 단원마다 그러니까 큰 이제 장이 있고 거기에 또 세부 단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뿐만 아니라 단원 마무리 문제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풀면 어느 정도 이제 검정고시 생활과 윤리가 이런 거구나라는 게 이제 감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기출문제도 좀 지난 것들 물론 지금하고 좀 틀리지만 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풀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이제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더 세부적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들은 본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우리 수험생분들이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 생활과 윤리 과목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공부를 저랑 어떻게 할 건지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치고요. 본강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